어제 이제 12평, 22평을 아래에 깔고 62평을 강하게 돌파한 종목 중에서 62평까지 눌림을 주는 종목 검색기관에서 이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잠깐 짬을 내서 그러면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검증은 어떻게 로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은 일봉전 그러니까 어제 5봉 이내에 그러니까 5일 이내에 62평을 돌파한 놈, 그 다음에 5봉 이내에서 거래대금이 350억 이상인 놈. 이제 키움에서 권장하는 거는 이제 300억인데 이게 요즘은 장이 안 좋아서 저는 사실은 1000억 이상을 늘 보았는데 요것은 밑에 저점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평이 12평보다 크고 22평보다 크고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봉전 하루 전에 검색 시점이죠. 검색 시점 하루 전에 종가가 62평 위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62평을 아래에 있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이런 거는 조금 헷갈려요. 그렇게 최소한 뭐 이 정도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당일날 저가가 62평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 2 요 정도까지 장 지수가 아주 나쁜 날은 62평 하회를 잠깐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그 아래로 밀어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52평은 이제 이게 돌파했기 때문에 52평이 오르고 있잖아요. 오르고 있는데 52평까지 62평 바로 아래에 있는 52평까지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참고를 해서 검증 수식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11월 3일 날 검증은 이제 검색하고 나서 3일간만 검색해 보는 거로 이렇게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분 단위로 하면은 조금 좀 헷갈리는, 그러니까 이게 분 단위로 하면은 그날 이제 종가 그 다음 날 이런 식 종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야말로 20% 올라갔다가 종가가 5%로 끝나면 5%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 키움이 뭔가 좀 오른 것 같은데,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을 일 기준으로 했나 봐요. 시간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약간씩 조금 검증하는데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선 이거를 보면은 이게 SK이노베이션 최근에 아주 좋았어요. 두산, 대한전선, 모아데이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뭐 위메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이게 항상 이게 수평으로 유지하는 놈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약간 기울기가 있죠. 이 정도는 사실상 좀 헷갈리죠. 헷갈리고, 모아 데이터가 요때 분동을 좀 봐야 되겠는데, 다시 한번 가긴 갈 것 같아요. 그렇고, 이거를 철저하게 이제 그 일본 기준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자고요. 일본 기준으로. 그러면은 FNF,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한전선, 모아데이터. 이거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은 그 분 단위가 아니고 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7% 정도 되어 있죠. 이게 조금 그런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나오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때 이제 요날이잖아요. 요날인데, 아래에 22평,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간 값으로 계산해 보면 여기 정도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면은 안 되고, 철저하게 이제 여기서 기준 세운 대로 하면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돌파했다가 딱 요날 저가가 62평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예, 여기서 아주 뭐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날 이게 약간 좀 기계적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저가가 마이너스 1.42, 그다음에 1점, 그럼 한 3% 정도 이날 수익을 났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4일 날 5.29, 한 8% 정도 수익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는 4.31로 되어 있지만 아마도 여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고 SO일 이런 거는 좀 헷갈리죠. 뭐 유가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딱 여기 이 자리에서 매수했더라면 아주 좋은 수익이 났을 거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3일이었고 12월 2일 날 한번 봅시다. 12월 2일 날, 그러면 2, 3, 4, 4일 동안 흐름이 아주 좋네요. 흐름이 지금 이게 너무 커서 이렇게 잘 좀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된 거죠. 원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750억,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수익이 굉장히 얼마입니까? 이게 45% 정도, 45%도 더 났을 것 같은데, 보면은 26%하고 여기가 25%, 한 50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흐름이 이렇게 수익이 되잖아요. 3일간.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거래대금이 평소에 100억 정도 이하 되는 놈은 이게 차트가 헷갈려요. 일봉으로 보면은 헷갈리고,
이거는 건 주봉으로 봐야 그래도 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주봉으로. 주봉으로 봐도 조금 여전히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아이고. 흐림은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예전부터 되어 있었고, 이게 이제 주봉, 일봉, 주봉 이렇게, 그 다음에 월봉, 그리고 주봉까지만 보면 되는데, 이때 이게 흐림, 이때 돈이 들어오고 그냥 쭉 빠지죠. 쭉 빠지고 이렇게 빠졌어요. 빠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도 수익이 꽤나 좋으네요.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갔다가 쭉 눌림을 줬죠. 눌림을 주고, 이제 전원이 조금 그러네요. 뭐 이렇게 돌파를, 이런 것도 조금 헷갈리죠. 이렇게 된 거는 반드시 이렇게 20선까지 눌림을, 그러니까 여기 정도 지금 보는 게 11월 2일이니까 이날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날 이렇게 해가지고 60선 돌파하고 왔다리 갔다리를 하는데,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 20선은 절대적으로 사는 자리다. 절대적으로 사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세력이 진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터트리고서 눌림을 주었는데, 이건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깔끔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지금 저는 거래량은 안 보고 거래 대금만 보거든요. 거래 대금을 보면 2천억. 이 거래 대금이 거의 없잖아요. 이게 주봉인데도, 그러나 이제 2천억 정도 이렇게 쭉, 뭐 여기 얼마 500억, 1000억, 2천억 터트리고 다시 눌림 줬다가 다시 터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잖아. 이거 뭐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보면은 깔끔하죠. 이렇게 보시면 깔끔해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의 특징은 주봉으로 봐야 이게 잘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17%, 두산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우리가 뭐 이것도 네옴이랑 관련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SK 지나가고, 대한전선은 뭐 1일날 2일날 정확하게 여기서 간 거고, 뭐 계속 나왔네요. 대한전선은 다른 거는 뭐 그렇고요. 뭐 몇 개 나왔지만 12종목 나왔네요. 12종목 중에서 거기서 고르면 돼요. 고르면. 그 다음에 11월 1일 날 한번 볼까요? 11월 1일 날은 뭔데, 7시 5분부터 또 7시 30분까지는 이게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키움 검색이. 참, 이 키움의 단점인데, 그러면
1월 1일 그부터 그 이전 거는 7시 30분부터 다시 해가지고 한번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차로 11월 2일까지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올려보도록 하는데, 항시 이제 이거를 할 적에는 왜 이게 강하게 60선을 돌파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강한 테마를 타는 종목, 그 다음에 그 강한 테마가 아주 일자가 가까이 온 거.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4일부터 9일까지인가요? 11일까지인가요? 거기 사우디 방문을 해서 이제 수주전을 펼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임박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의 특징은 워낙 이제 그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이제 임팩트가 있으니까 또 사우디 왕세자인가 이 양반이 이제 중순에 온다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마는 이제 이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건설사 또는 관련사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냥 뭐 맨탕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대충 모양새를 갖춰서 MOU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지잖아요. MOU. MOU 정도는, MOU야 뭐 협력을 해보겠다. 그런 거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번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폴란드 원전 50조짜리 이거를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잖아요. 가져갔는데, 그러면은 그 2차가 또 한 30억인가 37억인가가 또 있는데 그거는 좀 앞으로 기간도 있고, 그런데 2차에 대해서 한국하고 폴란드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폴란드로서는 미안하니까 뭐 MOU라도 체결을, 우리 이런 거 많잖아요. 예전에 뭐 어디 저쪽 중동 쪽 가가지고 MOU 체결한 거를 대단적인 성과인 양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걸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거의 뭐 이루어진 게 없다고 이렇게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냥 뭐 모양새 갖추는 거죠. 외교적인 제스처로. 그래서 그 사우디 쪽도 비슷하게 그런 게 체결이 되지 않겠는가. 또 왕세자가 11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을 한다니까 모양새라도 갖춰 주어야 이제 아무래도 이쪽 한국을 방문했을 적에 뭐 그래도 좀 환대라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매매를 하면은 아마 트레이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고 11월 1일자는 지금 안 나왔으니까 지금 검색이 안 되고
어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매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7시 11분인데 예, 잠시 요거는 이제 올리고 1차로 검증으로 제목은 이제 60선 눌림 검증 자료 해가지고 1차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이제 7시 반부터 다시 되면 다시 검증을 해서 뭐 한 12주 정도?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만 올려도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정말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10일 정도만 매일 유의하게 성공률이 한 80% 정도 되는 그런 거 자료가 나왔으면은 굉장히 괜찮은 거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뉴스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뉴스발로 개미들이 붙어가지고 올린 거는 특히 소형주는 아주 낭패를 볼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뉴스발로 붙어가지고 막 개미들이 매수를 하면 세력은 이제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팔잖아요. 팔고 또 공매도도 칠 수도 있고 그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올라갈 시점은 소형주일수록 이 매집 기간이 좀 필요해요. 매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며칠 걸리죠. 이게 소형주의 단점이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것만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해봐서 처음에 이제 이게 아직 익숙치 못하면 그냥 아주 소액으로 아니면 한 주 아니면 10만 원 요 정도 범위 내에서만 매매를 웬만한 거를 해보는 거죠. 그래도 아마 손실은 안 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60선 밑으로